우리가 다시 이 표결에 대한 그 디테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. 진짜 이 바른미래당의 이 공수처 법안 최종 표결을 보시겠습니다. 우리가 크게 우려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. 이 선거법을 할 때는 이 모든 그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이 다 같이 찬성을 했거든요. 이분들이 4+1에서 중요한 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던 분들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기 총 몇 분이죠? 이 바른미래당의 전체를 총 의원을 보면 이렇게 나뉩니다. 당권파와 안철수계와 새로운 보수당과 당 활동 중단, 당원권 정지, 그리고 당원권 정지를 한 이 민평당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, 그리고 당원권 정지인데 대한시당 쪽으로 있는 사람, 이렇게 복잡하게 갈리는데 이 표결도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. 이 사람들이 선거법에서는 자기들이 모두가 다 선거법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4+1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법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렸다라는 것. 여기서 보시면요. 앞에 부분이 법안 표결이 아닙니다. 무기명 표결.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? 우리가 기명으로 할 것이냐? 이름이 노출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 마지막에 이 법안들이 또 막 올라왔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바른미래당에서 무기명을 하자는 사람들이 여기서 찬성을 한 이 파랑을 한번 보십시오. 무기명하자. 이게 무기명을 한 사람 중에서 법안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또 갈립니다. 그러면 우리가 바른미래당에서 무기명에 찬성을 한 사람, 반대를 한 사람이 이렇게 보이죠. 무기명을 하자 해서 우리 쪽으로 민주당과 여기 이제 민주당 쪽으로 표결을 한 사람들은 무기명에 반대했죠. 맞죠? 무기명 안 된다. 기명으로 하자라고 반대한 게 누구냐면 이찬열, 김관영, 최이배입니다. 그런데 당권파인데도 불구하고 무기명을 하자고 한 사람들이 박주선, 김동철, 제도자예요.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이름을 쓰지 않는다면 자기들은 법안에 반대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박주선 의원은 무기명을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 법안에도 소신 있게 반대를 하셨어요. 당권파에서 유일하게 반대를 하신 분입니다. 그리고는 무기명에는 찬성을 했지만 기권을 한 분이 김동철 의원이 있습니다. 김동철 의원 이 기권이라는 것은 반대와 유사한 것이죠. 그런데 최도자 의원은 무기명은 찬성을 했지만 법안에는 찬성을 하셨습니다. 재밌죠? 그 법안에 다 찬성을 당권반을 했고 박주선 의원만 아주 소신 있게 무기명을 하자고 했고 그리고 그 법안에도 반대를 했죠. 당권파에서. 그리고 안철수계를 보시겠습니다. 무기명 하자고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전원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. 안철수계는 지금도 뭉쳐 있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대목이죠. 여기서 이태규 의원이나 제가 보기에는 이 안철수계의 줄을 타고 들어와서 그 국민의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있었던 이 지역구의 의원과 이 비례대표를 통틀어서 지금 둘, 넷, 여섯, 7분이 계신데요. 이 7분 모두가 다 무기명 하자고 했고 이 기명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다 반대를 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보수당을 보겠습니다. 새로운 보수당도 무기명에 다 찬성, 무기명을 하자라고 했고 기명인데도 불구하고 법안에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당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박선숙 의원은 무기명도 반대했고 법안에는 찬성했고요.
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 무기명 표결 이상돈 의원은 무기명과 법안에 다 기권하셨고요. 그리고 박주현 장정숙 의원은 당원권 정지 상태지만 한 분은 민평당 쪽, 한 분은 대한신당 쪽에 일을 돕고 있는 그 박주현 장정숙 의원님은 여기 애초에 4+1의 그 약속대로 무기명도 반대했고 법안은 찬성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저 안철수계와 새로운 보수당이 공수처법에 전원이 다 반대를 했고 무기명은 전원이 다 찬성을 했거든요. 이분들이 이탈표입니다. 그리고 저 위에서 이 박주선 의원과 기권을 한 김동철 의원이 당권파에서 이탈을 한 표죠. 우리가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당권파에 있는 저 바미당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당 활동이 중단돼 있거나 지금 이 애매한 바미당에 있는 네 분은 모두가 한 분은 기권을 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, 두 번 기권, 한 분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다 찬성을 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안철수계와 새로운 보수당은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요?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이제부터는 제 뇌피셜입니다. 남들은 뇌피셜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 인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계가 이렇게 단단하게 다시 뭉치고 새로운 보수당이 이렇게 단단하게 뭉친 데에는 이번에 선거법의 개정이 일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죠. 지난번 우리가 20대 총선에서 안철수계가 몇 프로를 획득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?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근 14에서 15% 정도를 취득을 했습니다. 그렇죠? 그렇다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께서 휙 날라와서 다시 그때의 꿈을 꾸며 연동형 비례대표를 겨냥해서 당을 새로 만들면 여기 계신 이분들 둘, 넷, 여섯, 일곱 분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면 비례로만 그때 당시에 15%라면 15명이 가능한 거예요. 혹시 이분들이 그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불현듯 제게 밀려오는 거죠. 충분히 있을 법 하거든요. 이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놓친 부분은 저 위에 당권파에 지역구 의원들이 그쪽에 거의 다 포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러면 이분이 이 비례로 또는 당을 만들어서 15%의 꿈을 갖고 나간다면 비례와 그 지역구도 몇 분을 갖고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? 다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? 이 정도를 갖고 있으면 이 정도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연동형의 비례대표를 15명을 만들면 지역구에서 한 2명만이라도 살아남는다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저는 이 안철수 전 대표께서 이들과 함께 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다시 뭉쳐서 7분이 똑같이 당에 이렇게 무기명에 찬성을 하고 법안에 반대를 했다라고 봅니다. 아마 이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 기절을 할 것 같아요. 네가 어떻게 아니? 라고. 뭐 제 생각입니다. 제 통찰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이 새로운 보수당을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도 똑같아요. 이 그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너무 재밌지 않아요? 여기는 2, 4, 6, 8명이에요. 여기는 새로운 보수당 8명이 딱 있는데 여기 8명은 모두가 다 지역구예요. 맞죠? 모두가 다 지역구 의원입니다. 그러면 이분들이 대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강남에도 있고 뭐 양평도 있고 이 전북에도 있고 그리고 이 중구에도 있고 뭐 두루두루 있습니다. 이분들이 8명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하고
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분들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안철수 전 대표계는 오로지 한 길로 우리가 지난번에 국민의당을 꿈꾸면서 15%만 잡으면 우리가 20명 만들 수 있어. 15명에서 비례대표 15명, 그리고 여기서 지역구에서 뭐 어떻게 나가서 또 안철수 전 의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간다면 할 수도 있어라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. 적어도 지금은 7명이지만 여기서 15명까지 지난번에 15%를 꿈꾸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듯이 세보당에서도, 세보당이라고 안 하고 저는 그냥 앞으로 세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저 세당에서도 8명의 지역구에, 아주 중요한 지역구에 있는 자기 기반이 또 단단하다고 볼 수 있는 이분들이 이번에 꿈을 꾸는 게 뭐겠습니까? 다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자기들도 15%만 가져오면 여기서 15명의 비례대표와 이 지역에서 8명 중에서 4명만 살아남으면 20명짜리 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새로운 보수를 꿈꾼다?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가지 라인이 있을 거고, 어찌 보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이 비례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지역구와 비례를 만드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나간다면 지금 새로 바뀐 이 연동형 비례대표의 그 덕분에 자한당으로 가는 표를 우리가 갖고 오면 이쪽도 안철수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5%로만 가져오면 15명 비례대표와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서 몇 명 해서 우리가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. 8명이지만 이번에 선거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20명을 꿈꾸고 있는 거죠. 안철수계도 15명 이상을 꿈꾸는 거고요. 그러면서 참으로 저는 여기서 그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준 민주당에 4+1로 약속을 했다면 어제 이런 이탈표로 속을 보이는 이 짓은 하지 말았어야죠. 그쵸? 이게 보면요,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반대를 한, 법안 표결에 반대를 한 이 사람들이, 이 정무적 감각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, 반대를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요, 혹시? 우리는 밤이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했을 때 안 될지도 모른다라고 두려워했지만, 이 당권파, 밤이당의 당권파와 소신 있게 나가서 이 찬성을 찍어준 사람들이 수가 이 공수처를 충분히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들 위안을 받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됐죠.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저렇게 반대의 빨간 표를 던지고 무기명에 비겁하게 사람들한테 자기 이름들이 드러나는 것을 드러나지 않는 것을 찬성했던 저 사람들의 그 민낯이 국민들 앞에 노출이 돼서 자기들이 지금 나가서 15%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꿈에 철퇴를 가할 거라는 생각은 혹시 안 했을까요? 저는 참 어이없다고 생각해요. 4+1로 약속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수처법은 70%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그 공수처법은 찬성을 했어야죠. 이런 꿈을 꾸더라도 국민들이 70%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에 자기들이 찬성을 했다라는 정도는 하고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쉽게 말씀을 드리면, 이제 보셨죠, 여러분들? 정확하게? 이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마무리를 해드린다면, 이들이 반대를 했고요. 무기명으로 하자라고 속보이는 저런 표결을 했음에도 공수처는 이들의 생각과 달리 표결이 돼서 공수처법이 세워졌다는 거죠. 그러면 이들이 무기명으로 하자 해서 자기들의 얼굴을, 이름을 숨기려고 했다는 저 증명서와 그리고 공수처를 반대한 이 낙인은 국민들 앞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. 그러면 과연 이들의 15%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15%를 이들이 얻을 수 있을까요? 이건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. 아마도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많은 당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봐요. 군소정당이.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한 70, 80만 표만 얻으면은 한 3명 정도를
당선시킬 수 있는, 비례대표를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당이 난립을 할 거라고 봐요. 그중에 제가 보기엔 대표적으로 나올 게 분명히 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기독교를 앞세운 당이 하나 나올 거라고 봐요. 의외로 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는 갈등하는 거죠. 지금 자한당이 이렇게 엉망이 된 자한당을 끌고 내가 계속 갈 것인가? 아니면 이 기독교를 믿고 이 정광훈 목사를 앞세운 기독교인들이 대거 한 100만 표나 200만 표를 뽑아줄 가능성도 있는 저쪽에 비례당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당권파는 이제 걱정입니다. 여기 당권파 분들은 여기서도 지금 찬성과 반대와 기권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걱정이죠.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을 상대로 과연 어떻게 이 당권파가 움직일지는, 이것은 여기서 지금 이 법안에 찬성을 해서 약속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. 이분들은 거의가 다 이 호남권에 계신 분들이죠. 이분들하고 어떻게 가야 될까? 그리고 뭐 주승용 의원이 반대를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. 그렇지 않았잖아요. 근데 그렇죠?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이제 이 다음에 얘기를 또 하겠지만 그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는 이 의원들이 누가 있다고 했지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. 반대한다고 얘기했던 조응천 의원은 전혀 반대를 하지 않았고, 그리고 우리가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금태섭 의원은 예상대로 그 기권을 했죠. 그거 뭐 국회의원의 자기 소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, 이렇게 예민한 현안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당론에 따라서 찬성을 찍은 조응천 의원의 소신은 저는 아주 깊이 존경합니다. 그런데 당론으로 이렇게 예민해서 한 표를 갖고 따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기 소신이라고 끝까지 기권을 던진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죠. 그러나 그건 자기 소신이니까. 그러나 눈치가 좀 없는 것은 맞는 거죠. 이렇게 한 표 한 표에 전전긍긍하는 이 당에서, 그리고 국민들의 70%의 뜻이 합해진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너무 뻔뻔하게 이 기권을 누른 이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우리가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,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것을 제가 이 자료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. 어디서 퍼온 거 아니고, 아까 그 백혜련법과 그리고 권은희 법과 그리고 또 이 윤소아법, 이 세 개의 그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는 이 바른미래당, 우리가 걱정을 했던, 민주당에서 걱정을 했고 온 국민이 마지막까지 이 파란 장미 캠페인을 벌이면서까지 이 답을 얻으려고 했으나 그 답을 제대로 얻지 못했던 마지막 성적표가 나온 거죠.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총선에 대비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느낌에는 지금 아마도 이 자한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금 새로운 보수당이 뭐 자한당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자한당에서 파생되어 나온 분들로, 저분들이 자한당에서 자기 지역구를 확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저분들이 당을 하나 만들어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, 이미 만들어 나갔죠. 근데 바미당에서 저렇게 나간 분들 있고,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한당에서 그 기독교를 중심으로 정광훈 목사가 앞서는 당이 하나 나올 것 같고, 그 당에 아마 황교안 대표가 같이 합류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어찌 보면 자한당에서 또 무슨 뭐 경북이나 이 박근혜 대통령을 또 좋아하는, 아직도 따르는 이 친박 쪽으로 당이 하나 나와서 그쪽에 표만 갖고 자기들이 비례당을 만들겠다라고 나올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지금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, 그 전에 지금 저 안철수계는 저는 분명히 당을 하나 만들 거라고 봐요. 지금 오늘 나온 이 지표를 보니까 이분들이 지난번 2016년에 그 15%의 꿈을 갖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깃발을 들어야 또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 이 비례당이든 이 새 당을 하나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는 이제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당입니다. 민주당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. 근데 민주당에서 뭐 여기저기서 또 뭐 흔히 우리가 똥파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쪽에서도 당을 만든다는 소문이 또 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다른
어떤 집단들이 또 나올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자당과는 달리 민주당에서는 어떤 그 어떤 당이 나오더라도 민주당을 돕는 정당으로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당이 나온다면 아마도 뭐 그 이 비례 쪽의 당을 좀 더 키워서 민주당을 돕는 그런 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당이 너무 이제 우후죽순 같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. 그런데 충분히 몇 석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당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을 텐데 나중에 그냥 끝내 이렇게 이 1당, 2당들이 이렇게 4 플러스 1, 5 플러스 1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참 정치가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또 계속 이렇게 의견을 모으고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이 그러죠. 뜻을 합하는 그런 이 노력들이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연말에 우리 멋진 선물 공수처법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. 뭐 누구는 뭐 어떤 나라 이런 이 공수처법이 없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. 왜 대한민국에 지금 시점에 공수처법이 있어야 되는가? 대한민국의 검찰이 무소불위에 지나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공수처법으로 일단 검찰의 이런 질주를 막아야 됩니다. 노브레이크 질주를 막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공수처법이 만들어졌고요. 이제 앞으로는 우리 권은희 의원의 안이라든지 이것을 조금씩 만들면서 우리가 총선을 잘해서 또 좋은 분들로 이 국회의원 만들어서 그래서 이 공수처법을 조금씩 보완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누구도 이 땅에서 국민들 위해서 군림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는 지금 당장 필요한 장치로서의 그 공수처법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그리고 내일은 1일 날인데 제가 내일은 방송은 안 하고요. 12시에 제가 내일 정오에도 오늘 만들어 놔서 이 간단한 MBC에서 찍고 그리고 개국본에서 사용하는 그 멋진 동영상과 함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 연말 연시에 보내는 그 글들과 함께 이제 짧은 영상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다시 2일부터는 이 손혜원 TV 정오에 만나는 손혜원 TV는 계속됩니다.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모두 다 여러분들의 덕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보람을 갖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